제일기획은 청와대로부터 의뢰를 받기도 해요. 1993년에 개최된 대전 엑스포에서 제일기획이 했던 대표적인 업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꿈돌이가 뭐냐고요? 이것은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한국 대행사 제일기획이 국가적 규모 행사를 따냈다는 게 고무적인 평가를 받은 거지. 안녕하세요. LK 김호수입니다. 벌써 제일기획 마지막 편을 방송하는 날이네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엑스포부터 각종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세계로 알린 제일기획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기존에 알만한 것들도 있고 새롭게 아시게 될 부분도 있을 텐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당신은 만물 박사일 겁니다. 인정. 너무 옛날 단어인가요? 만물 박사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 제일기획이 상품에만 국한된 마케팅을 한 게 아닙니다. 제일기획은 과거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청와대로부터 의뢰를 받기도 해요. 제일기획은 1994년 당시에 청와대 정무비서실의 의뢰로 김영삼 대통령의 바람직한 이미지를 창출을 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 이게 꽤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만큼 여론조사 결과가 아주 명확했던 거죠. 근데 왜 당시 정부는 제일기획이라는 이 기업에게 여론조사를 맡겼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영삼 대통령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불렀잖아요. 1993년 취임 이후에 금융실명제, 조선총독부 본청 철거, 경복궁 보건사업, 역사 바로 세우기, 하나회 해체 등등등등 이렇게 많은 개혁을 단행했거든요. 근데 1993년 삼성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기억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신경영 선언이었죠. 이처럼 청와대와 삼성이 동시에 이구동성으로 개혁을 외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겁니다. 제일기획의 이 같은 행보는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대다수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개혁이라는 큰 방향성을 위해서 함께 호흡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후에 제일기획은 국가 행사와 관련된 마케팅 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1993년에 개최된 대전 엑스포에서 제일기획이 했던 대표적인 업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선 대전 엑스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전 엑스포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에 바로 준비 작업에 착수합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서울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우리의 저력을 세계에 보여줬으니 이제는 경제올림픽을 열어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5년 만에 열린 것이 바로 대전 엑스포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 수준인 1,400만 명이 관람을 했으니까 그야말로 진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어릴 때는 대전 엑스포가 소풍, 수학여행 필수 코스였거든요. 저는 마스코트 꿈돌이랑 도우미 누나들이랑 막 찍은 사진도 있답니다. 꿈돌이가 뭐냐고요? 모르세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꿈돌이입니다. 귀엽죠? 생각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기획이 대전 엑스포에 기여한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3D 빔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높이 50m, 폭 70m 건물 외벽에 3D 영상을 투사하는 엑스포 아이 프로젝트를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당시에 이 같은 대형 빔 프로젝터가 드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혁신적인 광고 캠페인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방문객들로부터 수많은 감탄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제일기획에게 대전 엑스포는 국내 광고 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거죠. 자, 그 이후에 제일기획은 국가 행사와 관련된 마케팅 계약을 본격적으로 체결하게 됩니다. 먼저 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국내 휘장사업권 공식 업체로 제일기획이 선정이 되고요. 그 이듬해에는 95 세계선수권 대회부터 시드니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 2000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세계 태권도 연맹 마크 사용권 및 공식 스폰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또 세계선수권 대회와 월드컵을 포함한 8개 주간 대회 공식 스폰서로 이름을 올립니다. 1996년에는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애틀랜타시에서 삼성 96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기업관을 설치하고 당시 미국의 1위 전시업체인 엑시빗 그룹과 제작에 참여를 하는데요. 누가? 바로
제1기획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명성을 알리고 있는데 이것은 공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제1기획이 음지 아닌 음지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1997년에는 제2회 부산 동아시아대회 개폐회식을 제1기획이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준비를 맡아서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어요. 자, 이어서 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스폰서 중에는 최고급인 공식 파트너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아시아 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스포츠 마케팅 강화 기반을 구축합니다. 자, 스포츠 관련 마케팅 이야기만 들으시니까 좀 지루하죠. 그래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1기획이 주관사가 돼서 진행시킨 역사적인 공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콘서트입니다. 1999년에 개최됐던 이 공연은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그만큼 국내외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공연인데 당시 언론에서는 지상 최대 쇼, 금세기 최후의 빅 이벤트라고 불리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막 했습니다. 당시의 공연을 좀 설명드리면 공연에 사용되는 무대 장비 무게만 무려 400톤 정도였다고 하고요. 공연 기술자만 200여 명이 참여를 했으니까 일단은 규모 자체가 어마어마하죠. 출연진도 엄청 화려해. 머라이어 캐리, 바네사 메이, 보이즈 투맨, 필립 키르코로프, 앤드류 라우, 당시의 월드 스타들이 총 출동한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H.O.T, SES가 출연해서 세계 최정상 뮤지션들과 한 무대에 올랐습니다. 출연진 명단이 자꾸 변경되는 문제나 아티스트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가 팬들 입에서 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 차치하더라도 공연 자체는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죠. 이런 큰 공연 준비하는데 이 정도 문제는 약과 어느 정도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 공연 개최가 의미를 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한국 립싱크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당시 국내에서는 댄스와 노래를 동시에 하면 막 호흡이 딸려가지고 보통 립싱크를 했어. 입만 뻐끔뻐끔. 근데 세계 정상급 가수들은 굳이 라이브로 하겠다는 겁니다. 고집하는 걸 본 겁니다. 누가? 바로 팬들이 본 거예요. 아니, 세계 톱스타들도 라이브를 하는데 왜 우리나라 가수들은 라이브를 안 해? 이런 의문부호를 가지게 됐고 국내 가요시장 변화와 각성을 촉구하기 시작한 거죠. 자, 1999년 후반부터 2001년 후반까지 CD 모양으로 이렇게 립싱크 표시한 음악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여러모로 인상적인 공연이었기에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제1기획은 올림픽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당시 제1기획은 국내외 삼성의 올림픽 캠페인을 담당했거든요.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올림픽 컨설팅사는 물론이고 전시업체, 이벤트 대행사들하고 이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일단 당대 최고 육상 선수 마이클 존슨을 애니콜 이미지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고요. 올림픽 육상 경기 장면을 삼성 핸드폰과 연결시킨 광고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 등 전 세계에 집행을 합니다. 특히 호주 시드니의 유명 관광지인 록스 지역에 카메라폰, TV폰 등 최신 디지털 휴대전화를 전시하는 전시관도 개설을 하고요. 전세계 바이어 수백 명을 시드니로 초청해서 수출 마케팅을 실행하죠. 제1기획 입장에서는 올림픽은 절대 놓칠 수 없는 해외 마케팅의 전초 기지였던 거죠. 근데 제1기획이 정말 대인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시드니 올림픽 홍보 기법을 전시회를 통해서 다 공개를 해버려요. 보통 이런 건 대회비일 가능성이 크잖아요. 우리만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근데 제1기획은 삼성전자 마케팅 영상, 팸플릿, 또 광고 기법 이런 것들을 스포츠 마케팅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이고 홍보관 운영 기법 이런 관련 노하우도 공개를 합니다. 아니, 이거 담당자가 미치지 않고서야 왜 이러는 거예요? 사장님이 미쳤나? 여기에 대한 제1기획의 답은 정말 심플했습니다. 이 마케팅 관련 업체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멋있어. 이런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런 건가요? 저는 제1기획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부분에서 제일 감동받고 뭔가 멋있다. 역시 제1기획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도 인정? 인정. 너무 옛날 단어인가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다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자,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죠. 제1기획은 여기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 광고 대행사 이노션의 전신 금강기획과 함께 한일 월드컵 개막식 기획 공동사로 이름을 올립니다. 국내 네로라는 광고 대행사들과 치열한 경쟁 끝에 따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제일기획은 월드컵 개막식에서 소통이라는 주제 아래 대한민국 문화, 예술과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이라는 파워 브랜드를 알렸다는 평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러냅니다. 자, 이렇듯 한일 월드컵이 성공적인 개막식을 치르고 나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당연하지. 저렇게 잘 기획했는데 계약을 안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2004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축구 대회 개막식 대행권이 바로 그건데요. 이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그동안 국제 스포츠나 문화 이벤트 시장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쪽 광고 대행사가 독점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 대행사 제일기획이 국가적 규모 행사를 따냈다는 게 고무적인 평가를 받은 거지. 여러분도 인정? 애니콜의 신화 그리고 이효리 편에서 북한 무용수 조명애와 이효리가 출연한 광고를 언급했는데 월드컵과 관련해서 제일기획이 북한과 협의해서 광고를 기획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북한 아나운서를 대한민국 광고에 출연시킨 거예요. 당시 KTF 광고 대행사 제일기획은 월드컵 개최 전에 북한 동포도 태극전사의 선전을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이 광고를 기획했는데요. 실제 북한 중계방송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국내 광고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최초였어요. 특히 이번 광고에서는 북한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담긴 만큼 북한말을 고스란히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송했던 한국과 이탈리아의 16강전 중계와 한국을 열렬히 응원하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을 연출했죠. 그럼 그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팀과 남중 간의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60년의 분단 아무에게나 허락되지 않은 땅. 던져놓습니다. 차기가 그대로 그물에 걸렸습니다. 60분 대한민국 경기 중계. 형제에게 열린 뜨거운 가슴. 생각을 이동하라. 금골을 기록하는 KTF. 와, 이거 뭐 디지털 풍화를 제대로 맞은 영상이네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고퀄의 좋은 영상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서 이뤄진 이 광고의 저작권료는 국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근데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들은 진짜 북한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 동포였다고 해요. 촬영도 북한이 아니라 중국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럼 이 광고가 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북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개념을 도입해서 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이효리와 조명애는 모델을 섭외해서 촬영을 진행한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제일기획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 영국 런던 올림픽, 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일본 도쿄 등 하계 동계올림픽 스포츠 이벤트 사업을 이끌면서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세계 1등 기업으로 알리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제일기획이 없었다면 지금의 삼성도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시죠? 이처럼 제일기획이 진행한 마케팅과 그에 따른 성공 사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모두 다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못하고 굵직하고 유의미한 에피소드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저희가 또 더 재밌고 알찬 기업 정보들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LK 김호수였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제일기획이 미래다.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세븐틴, 엔하이픈, 뉴진스, 르세라핌, 지코 등등등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의 소속사죠.